어제 이 검찰 관련된 뉴스 중에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이 민주당 지금 경선 후보죠. 이재명 예비 후보가 어제 도울 김용옥 선생하고 유시민 작가하고 이제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한 답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 그리고 경찰의 국수본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 질문이었거든요.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지금 검찰들 중에 이제 말 잘 듣는 애들 뽑아서 총장시키고 그 칼로 나머지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것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답을 했는데 일단 이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뭐 수사권을 분리하고 뭐 이런 부분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 답변이 아니라 윤석열의 답변으로 대신 드리고 싶어요.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윤석열이 이 안에 대해서 질문받고 뭐라 했냐면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막 딴지를 걸고 하는 것은 사실 경강부회적인 것이고, 이준석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뭐 수사의 목적은 기소인데 무슨 소리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수사의 목적은 진실을 밝혀가지고 혐의 의무를 명백히 하는 거지. 수사의 목적이 어떻게 기소입니까? 수사의 목적이 기소가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게 거죠. 표적 수사예요. 그렇죠. 네. 기소로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표적 수사고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표적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 뭐 지금 방향을 잘 잡으신 것 당연한 같아요.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기존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TF까지 띄우고 계속해서 해왔던 주장과 같은 거죠. 사실. 그렇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는 또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 내용이 이제 뭐 유력 주자다 보니까 이제 뭐 매체 뉴스로 실리곤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 쪽 후보가 8명이 지금 나왔는데 관련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딱히 다룰 내용이 없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예비 후보 정도가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평가한 게 있어요. 자신의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보복,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그 검수완박의 시즌 2일 뿐이다. 뭐 일종의 좀 가치를 절하하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뭐 검사였고 뭐 유능한 검사로 알려져 있고 한동훈 당시 검사는. 그런데 지금 정치인이 되고 나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본인이 뭐 이재명 대표를 뭐 거의 뭐 그냥 10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가지고 표적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줄줄이 무죄가 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개혁 대상입니다. 한동훈 대표. 평가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스스로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규현 변호사하고는 이 얘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JTBC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요.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 이게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그 구명 로비 의혹으로 처음 등장했었고, 그렇습니다. 그 단톡방의 멤버였던 김규현 변호사가 그걸 제가 제보했죠. 지금 이제 공익신고자가 됐고, 그러면서 그 안에 뭐 여러 표현들이 있었는데 3분의 1 체크하고. 여기에서 뭐 골프 3부 얘기하는 거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상황에서 지금 어제 JTBC 보도의 요지는 뭐냐면 이 단톡방이 없었으나 같은 일을 했던 새로운 멤버가 또 있다. 그게 원래 초기 멤버입니다. 원래 멋쟁 해병은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됐던 챗방은 2기입니다. 근데 1기 때는 챗방은 없었지만 1기 멤버 중에 한 명이 있었거든요. 윤모 씨라고 어제 기사가 나온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는 확인해 보니 주가 조작으로 과거에 이미 실형을 살았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호하고 똑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동업자들인데. 징역 3년을 실형을 살았다.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사진을 저희가 혹시 띄웠나요? 저기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분인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실형을 산 적이 전력이 있더라. 알고 보니 주가 조작범이 한 명 더 있더라라는 취지의 기사였고, 그리고 이분이 또 인터뷰 과정에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삼부토건은 주가 조작이 맞다. 근데 이제 변명을 합니다. 나는 거기 안 들어가 있다. 그렇죠. 딴 사람들이 한 거다. 나 그 말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이게 지금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 한국 와서 김건희 만났던 상황, 그리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가잖아요. 예. 그때 때마침 우리나라에는 비가 많이 와서 오송 참사가 있었던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뭐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느냐 이런 말도 했었고 당시에. 그렇죠.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날아갔고 그때 삼부토건의 그 주가 그래프를 보면 뭐 우리 흔히 아는 작전 들어갔구나, 주가 조작이 있구나 이런 그래프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의혹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보도들이 계속 있는 것인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거 왜 이번 달까지 조사 마무리한다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거의 1년 가까이를 이거 그냥 묻어놓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일설에 따르면은 요거 담당자가 한 명이었대요, 금감원에서. 아 그래요? 네, 이거 조사하는 사람이. 예,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네. 묻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와갖고 부랴부랴 이거를 조사하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나올 것인가. 물론 열심히 해봐야 되고 특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미 많은 증거가 없어진 상황일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구명 로비 의혹 저는 그걸 원래 제보한 거잖아요. 예. 그 부분도 사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넘었죠. 그 와중에 임성근은 예. 뭐 예편하고 지금 할 건 다 가는데 아직도 뭐 별담 소식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좀 돌고 돌다 보면 계속해서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효능감을 위해서라도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우리 김정환 변호사께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이 한덕수 대행. 아 네. 예. 그리고 오늘 굉장히 황당한 저는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한덕수 대행 측에서 나왔던 네. 입장 있잖아요. 이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뭔 소리입니까 이거? 네. 뭐 이게 제가 어제 받은 의견서고요. 의견서가 이제 월요일 날 밤에 제출돼서 제가 어제 송달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어제 평의를 했는데 오늘 또 재판관님들이 모여서 이틀 연속으로 평의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루어지는 평의에 이 의견서에 대한 반박을 좀 얹고 싶어가지고 이 당사자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얹고 싶어서 부랴부랴 저도 답변서를 이제 어제 밤에 써서 새벽 2시 반에 제출을 했는데요. 예.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지명을 했지만 이 지명이 특별한 임명 절차가 아니라 어떤 내부적 준비 행위일 뿐이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지명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서에. 발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제가 딱 찍어서 돈가스를 주문해 놓고 나는 사실 주문한 게 아니라 돈가스를 먹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주문했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기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제시한 판례가 사실은 2017년에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관련된 판례인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잘못된 게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럼 국회의 동의라는 중간에 어떤 중요한 형성적 행위, 국회가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희수 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 과정은 준비 과정 맞습니다. 준비 과정 맞고 헌재 판례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지명을 하게 되면 그 어떤 후보자랑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확정은 사실은 중간에 인사청문이 존재를 하지만 인사청문을 하지 않고서라도 바로 임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과 포괄적으로 그리고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단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명의 어떤 절차라고 그러니까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는데 임명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처분을 낸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 임명 절차가 아직 안 들어간 거다. 우리는 임명에 대한 준비만 하고 있을 뿐이다. 진짜 말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런 말장난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아까 지금 돈가스 주문 얘기하셨으니까 주문서가 주방에 접수되면 주문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온 국민을 상대로 그 발표를 하신 건데 발표를 진짜 하시면서 거기에 지명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문회 준비팀이 가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법적으로 어떤 이제 확실한 절차에 돌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 임명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이 확정되었다. 즉 임명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누구를 임명할지 문제예요. 세부적 내용이라는 것은 그 이완규 그 부장판사님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 내용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헌법소원에서 행정계획이나 공고의 경우에도
그 공권력의 행사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인정을 해서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하거든요. 이제 그런 반박을 간단하게 제출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결론은 어떻게 돼요? 가처분 신청이니까 이게 4월 18일을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결론이 어제 오늘 연속으로 평의를 하신 것을 보니 결론이 빠르면 오늘 밤에도 날 수 있고 밤에 결론이 나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가처분은 본안 판단과 달리 선고기일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결정문이 완성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관님 전자서명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가처분 결정이 나와요. 제가 이제 가처분 인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변호사 시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저녁 7시에 헌재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럼 청구인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그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락이 오는구나라고 해서 저녁 때 그 결정문을 받고 이제 인용됐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빠르면 저는 오늘 저녁 그리고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결정문을 이제 오가야 되잖아요. 쓰는데 그러면 내일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면 이제 4월 17일 되는 건데 18일 두 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증검찰센터 함께했습니다. 이춘재 위원께서는 오늘 첫 시간이셨고, 그리고 또 다음에 나와 주시겠습니다만, 이게 검찰 개혁 얘기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6월 3일 대선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은 뭐 항상 뭐 뉴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대선 주자들이나 아니면 이 대선 기간 동안에 검찰 뭐 심우정 총장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검찰은 일단 지금 그 있는 수사들 특히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여러 가지 비위 의혹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검찰이 물론 뭐 그동안 쭉 잘못해온 게 많지만 그래도 이 국민한테 그래도 이 국가에 필요한 조직이다라는 거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사실. 내가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남아있는 수사들 깔끔히 수사하고 지금 대통령도 아니니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서 그야말로 이 사회에 좀 정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천병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지금 보면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게 이춘재 위원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규현 변호사 보시기에는 심우정 총장부터 시작해서 그 지휘부라는 데가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냥 뭐 얼음 이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지휘부는 제가 봐도 그냥 공룡 같아요. 공룡. 운석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 곧 멸망할 거다. 그냥 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잘한다고 하고 해도 뭐 다음 정권이 우리 살려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는 이게 그 12.3 내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검찰이 막 수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김영현 장관 먼저 구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였죠, 사실은. 움직였어요. 그때 검찰 이제 수뇌부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수사까지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문 닫아야 된다. 우리가 죽는데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여튼간 본인들이 주도해서 이 수사를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하고 그 수사권 문제 때문에 나중에 공수처 이첩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까지도 자기네들이 공수처보다 잘할 수 있다고 계속 언론인들한테 이렇게 플레이를 했거든요. 저도 뭐 전화를 받았고.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구속 취소가 나고 즉시 항고 안 하면서 그때부터 딱 끊겼어요. 그 즉시 항고는 정말 저 1인 시위도 했었는데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건데 검찰의 위상이 그리고 검찰의 신뢰를 잃어버린 너무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 조짐이 사실은 그 윤석열 지지율 30% 막 나왔었죠. 그때를 기점으로 저는 바뀌고 있었다. 그때부터 기류가 좀 바뀌었어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인데 아무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완전히 그냥 그 내란 수사도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느낌이 보여요. 지금 보면. 아니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데 공룡은 팔이 짧아가지고 못 심는 거죠? 나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아닙니다. 갑자기 뭔가 오늘 검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검찰 공룡은 팔이 짧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라도 좀 뭔가 보태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검찰은 팔이 짧았다. 제가 얼음이 됐어요. 자, 오늘의 결론은 공룡 돈가스입니다. 네. 자, 중증검찰센터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실 뭐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오늘 문자창, 그러니까 댓글창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늘려줄 수 없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 바람직합니다. 그래도 들을만 하셨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라는 생각 들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검찰 관련된 주요 이슈들 또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에 함께했던 뉴스 다이브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혹은 뭐 그냥 입버릇처럼 했던 말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냥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기억해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도 작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기록물 뭐 지정 기록물에서 30년 동안 봉인해버리면 우리가 세월호 7시간을 아직 못 보고 있는 것 같은 일이 향후 11년 후에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검찰센터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